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차트 작업 있으시죠? 네, 그래서 차트 작업 누르시고, 그 다음에 유적지, 관광객, 이동 현황인데, 거기 교재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구장 표시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뭐 한 거예요? 제공한 거. 그러면 이 밑에 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새 걸로 만들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세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새 걸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걸 나와 있는 걸 고치는 건데, 시험 문제 10번 나오면 9번은 요거예요. 나와 있는 거를 수정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시험에 뭐 하세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보시면 1월에서 3월 영역을 차트에 뭐 하래요? 추가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1월에서 3월 있습니다. 1월에서 3월 범위 지정하시고, 복사 뭐죠? 컨트롤 C. 그래서 컨트롤 C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요 차트 안에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추가가 바로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1월에서 몇 월께 추가가 되세요? 1월에서 3월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가하실 때에는 원래는 데이터 선택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복사 떠서 뭐 하세요? 붙여넣기 하세요. 어디다 붙여요? 여기 차트요. 차트 클릭하시고. 그냥 아무 때나? 아니요, 차트 안에 클릭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컨트롤 V. 그 다음에 보시면 항상 지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 추가하고 그림을 참조해서 뭐 하래요? 계열의 순서 바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순서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1월, 10월, 7월, 9월인데 원래 몇 월이 위로 와야 되죠? 1월이 위로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그 빈 공간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누르세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요 안에 넣은 차트 데이터 관련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 1월에서 3월을 위로 올릴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1월에서 3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에 화살표 있어요. 위에 방향. 요거 눌러서 1월에서 3월을 어떻게 하세요? 위로 올리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1번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2점 주는 거예요. 몇 점이요? 2점. 그래서 차트는 총 10점이고 5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당 2점씩.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래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차트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차트 제목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더하기 있어요. 이게 차트 요소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설정 잡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누르시면은 여기 무슨 제목이라고 있으세요? 네, 차트 제목 가서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 넣는欄이 뜹니다. 그럼 그거 지우고 네, 거기에 있는 분기별 있죠? 그거 치세요. 분기별, 유적지, 관광객, 이동, 하나 치시고. 분기별, 유적지, 관광객, 이동 현황 치시고요. 그 다음에 ESC 몇 번 누르라고 그랬어요? 네, 한 번만 누르세요. 그래서 ESC 한 번 누르시면 요거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할 때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건데 지금 여기 안에다 클릭하시면은 요 옆에가 점선이 돼요. 네, 뭐가 돼요? 점선. 그럼 이럴 때에는 원래 범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치고 ESC를 누르시면 요 테두리가 뭘로 바뀌어요? 실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선일 때에는 모두 다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거기 보시면 글꼴 스타일은 뭐하게요? 굵게인데 요거는 홈에 가야 있다 그랬어요. 어디 가면 있어요? 홈. 그래서 홈에 오셔서 굵게 그 다음에 굴림. 그래서 홈에 가면 기본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굵게에 굴림에 그 다음에 크기는 몇이요? 14는 바꿀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몇 점이요? 또 2점. 그리고 웬만하면 차트나 이런 쪽에서는 안 틀려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문제 4번 기타 작업 있죠. 여기는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맞으면 몇 점이에요? 20점이에요. 여기는 실수만 크게 안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다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세로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텍스트 방향은 뭘로 지정이요? 세로로 지정. 그래서 일단 여기 더하기로 오세요. 그 다음에 항상 지문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축 제목인데 세로축 제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축 제목에다 올려놓으시면 여기 목록 단추 떠요. 그래서 목록 단추 누르시면은 이렇게 옵션들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 모여 세로 요거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요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화면 없애는 방법은 더하기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되세요? 없어지죠. 그 다음에 글씨 위치 바꿔야 돼요.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방향이라고 있어요. 단하라 그래서 네, 뭐라고 있으세요? 방향. 네, 그래서 그거 누르셔서 무슨 쓰기요? 세로 쓰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글씨 고치세요. 요거 지워버리시고 단위는 뭐요? 원. 가로 잘 쓰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 잠시만요. 텍스트 방향 세로 맞는데?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거 안 바뀌어지시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걸로 안 되시면은 여기 테두리에서 우클릭하세요. 무슨 클릭하세요? 우클릭. 그러면 여기 축제목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돼야 되는데 여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축제목 서식에 여기 마지막에 크기 및 속성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크기 및 속성 가시면 여기 텍스트 방향 있거든요. 요거를 뭘로 바꿔주세요? 세로로. 그러면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맞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될 때가 있고 이걸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로 안 되면은 여기 가서 바꾸시면 돼요. 뭘로요? 세로로. 근데 솔직히 권장은 여기를 더 드리긴 합니다. 이쪽보다는. 그래서 세로로 바꾸시면 거기하고 똑같이 되시죠? 네. 그러면 또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7월에서 9월 계열에 전등사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건 이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이용해서 값을 뭐 하래요? 지정하래요. 그거 먼저 할게요. 여기 전등사 있을 겁니다. 뭐 있어요? 전등사. 요 빨간색이 7월에서 몇 월이죠? 9월이죠.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한 번 누르면 여기 보세요. 한 번 클릭하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섯 번 돼요. 그래서 꼭 몇 번 눌러야 돼요? 네, 2번 눌러야 돼요. 그리고 레이블은 그냥 헷갈리시면 되도록이면 하나로 통일하세요. 뭘로 통일하시냐면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가시면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목록 단추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디에 해야 되죠? 바깥쪽 뭐요? 끝에. 네. 아니면 여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 나왔을 때 뭐 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끝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나오세요? 끝에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굴림의 굵게의 크기는 몇이요? 10까지 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굴림. 굴림.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10. 그리고 프로그램에 아시겠지만 풀 때마다 난이도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운칠 기삼이에요. 저희 이거 모든 반에서 다 얘기해요. 제가 자격증 반하는 반에서는 본인 실력 30%에 운이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그 운이라는 것도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많이 나오면 편하게 붙는 거고 못하는 것만 잔뜩 나오면 진짜 다음번에 시험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그런 시험 있대잖아요. 우리 그 요리 시험 중에 한식 시험 있죠. 예. 한식 자격증. 거기에서 저도 듣기만 한 얘기인데 저 배우진 않았으니까 어떤 요리가 나오면은요 그냥 문 열고 나온대요. 그 시간 안에 못하는 요리가 하나가 있대요. 그리고 시험장 갔는데 그 요리가 배정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온대요. 어차피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 요리 걸리면 재수가 뭐 한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시험은 그 정도까지는 없어요. 무조건 이거 나오면 떨어진다는. 근데 요리 쪽에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원래 그런 거 얘기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누구 잘못인지 참. 그 다음에 5번 범례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거는 꼭 숙지하세요. 범례 되게 잘 나옵니다. 요게 범례라 그랬어요. 우리 요게 색깔이 뭐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범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그냥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네, 올려놓으면 여기에 뭐라고 써요? 범례라고 씁니다. 이거는 이제 모를 때 쓰는 방법이고 시험 준비하시면 범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한다고요? 더하기 가서. 여기 더하기 가시면은 범례 있고요. 목록 단추 누르셔서 일단 어느 쪽으로 보내세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위쪽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다가 그림자하고 채우기 할 건데 요거는 우클릭 하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셀에서는 셀 서식이라고 나오고요. 차트에서는 차트 서식이라고 나오고 지금은 범례하고 있으니까 무슨 서식이요? 범례 서식.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요. 이거는 2016년도 버전부터 이쪽에 나와요. 예전에는 이 화면 안에서 나왔었거든요. 2016년도 이후 버전부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저도 되게 불편했어요. 딴 것 때문에 아니고 모양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해져 갖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중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할 게 그림자죠. 그림자는 여기 효과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효과.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미리 설정해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오프셋 오른쪽 어디요? 아래. 네, 이거 웬만하면 요거 나옵니다. 10번 나오면 한 8, 9번은 오프셋 오른쪽 아래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커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할 줄 아냐 모르느냐가 뭐 모든 공부가 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채우기라고 있어요. 채우기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뭐예요? 페인트통. 그래서 페인트통 누르시고 채우기 하시고 단색 채우기 가서 무슨 색이요? 흰색. 네. 흰색에 올려놓으시면 뭐라고 떠요? 흰색 배경 1.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해도 돼요. 얘나 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무슨 통이에요? 페인트통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맞으면 몇 점이라고요? 10점.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62페이지 오시고 6회 열어주세요. 네, 거기 흰색이 배경 1이에요. 네, 흰색에 올려놓으시면 흰색 배경 1이라고요. 여기 있죠? 여기다 올려놓으면 흰색 배경.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열기 가셔서 5회 했으니까 이제 몇 회 할 거예요? 6회 할 거예요. 6회 하시고 파일에서 열기 가셔서 찾아보기 가셔서 네, 문제 몇 회요? 6회. 1번은 안 할 거예요. 기본 작업 1번은 그냥 치면 땡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맞으면 몇 점 줘요? 5점 줘요. 근데 이거는 뭐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요 1번은 그냥 알아서 개인적으로 연습하십시오. 왜냐면 이거 칠 시간에 함수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작업 2번으로 오세요.
그래서 좀 타자가 조금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1번 빼고 몇 번부터 하세요? 2번부터. 우리 교재는 62페이지죠. 근데 그게 페이지가 조금 안 맞을 거예요. 6회 치시면 돼요. 6회. 이게 5버전 책이라 요건 안 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이외에 보시면 잠시만요. 만나 하나만 볼게요.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약간 5버전이나 맞네요. 색깔 바뀌려고 똑같네요. 그래서 기본 작업 2번부터 할 거고요. 기본 작업은 총 5개 나옵니다. 2번은 몇 개 나와요? 5개. 그래서 하나당 몇 점이요? 2점. 그래서 그거 1번 해보세요. 그래서 A1에서 어디요? I1까지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요거 하실 때 2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지금처럼 범위 지정하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병합 후 가로 세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쓰시면 돼요. 병합 후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뭐 하셔야 돼요? 가운데. 근데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가 2가지로 나와요. 몇 가지로 나온다고요? 2가지. 그래서 하나는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이고 또 하나는 여기 맞춤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가로에 요게 있어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요 파트는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병합하고 무슨 맞춤이요?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밑에 보시면 맞춤에 요거 있어요. 버튼. 네, 요게 이제 셀 서식 들어가는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로에 여기 보시면 선택 영역의 뭘로요? 가운데로. 요걸로 들어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합푸냐? 네, 영역의 가운데로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가로 누르세요. 네, 거기 가로. 그래, 그 밑에. 선택 영역의 뭐요? 가운데로. 근데 지금은 가운데죠. 그러니까 요게 2가지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병합해라 그러면 병합하시면 되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해라 그러면 요거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병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병합하시고 그 다음에 둘 다 가운데 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무슨 채요? 궁서체. 그래서 궁서체 바꾸시고 틀렸어. 궁서체 바꾸시고 크기는 15. 15 없죠? 그러면 여기에다 치는데 주의사항은 항상 똑같아요. 엔터 좀 쳐주세요. 여기에서 엔터 안 치고 하다 보면은 15로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쳐주세요? 엔터 꼭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인데 밑줄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밑줄이거든요. 근데 여기 눌러보시면 밑줄이 있고 2종 밑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밑줄 나올 때도 있고 뭐 나올 때도 있어요. 2종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 해보세요. 이제 D4에서 어디요? H12 여기 범위 지정하셔서 1000의 배수로 표시하고 숫자 뒤에 얼마 표시하시라고요? 1000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설명드릴 거니까. 요거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1000원 요구하는 거.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요거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아니면 단축키로 하실 분들은 컨트롤 1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표시 형식. 이거 표시 형식 넣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거는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했었던 거랑 하나만 다른데 여기 사용자 지정 누르세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누르시면 우리 샵콤마 샵샵 0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샵콤마 샵샵 0. 요게 뭐 하는 거라고 했죠? 세 자릿수마다 뭐 찍는 거예요? 쉼표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자릿수마다 쉼표 찍으시오 그러면은 요걸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보시면 예, 1000원으로 해서 세 자리를 뭐 해야 되죠? 없애야 돼요. 맞죠? 그 없애시는 방법은 여기 끝에다가 쉼표를 하나 더 찍으세요. 그럼 쉼표를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 자릿수는 표시해 줄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샵이 있고 0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총 세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샵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네, 0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골뱅이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골뱅이. 그리고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샵은 뭐냐면 숫자가 없으면 빈 공간으로 준다. 뭘로 준다고요? 빈 공간. 0은 숫자가 없으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숫자가 0이면 그 다음에 0은 숫자가 0이면 뭘로 줘요? 0으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골뱅이는 뭐일 때? 문자일 때. 그래서 요거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마지막을 0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돼요? 0으로 끝나야 돼요. 네. 왜냐면은 0으로 끝나면 0 넣었을 때 몇 뜨는 거예요? 0. 근데 만약에 마지막이 샵으로 끝나면 0 넣으면 뭐가 떠요? 아무것도 안 떠요. 네.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요게 많이 나옵니다. 뭘로 많이 나와요? 0으로. 근데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요거죠. 샵콤마 샵샵 0의 쉼표예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원래 쉼표는 몇 자리마다 찍는 거죠? 세 자리마다 찍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샵이나 0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 개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래서 샵 찍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큰 따옴표 뭐요? 1000원.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글씨 넣을 때, 문자 넣을 때에는 앞뒤에다가 뭐 붙이세요? 꼭? 네, 그 큰 따옴표.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뭐요? 1000원. 그래서 앞뒤에다 꼭 큰 따옴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는 언제 넣는 거라고요? 네, 요 앞에가 뭘 때? 문자일 때. 네, 여기 앞에가 문자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숫자니까 샵이나 0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누르세요? 네, 여기 밑에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1000원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보세요. A4부터 어디까지요? A11까지. 네, 이름 정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름 정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4부터 어디까지요? A11까지 하고 여기 위에를 이름 상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 상자 가서 뭐라고 치세요? 네, 설계, 사명. 그러면 끝.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다 보면은 오타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여기 가서 고치는 거라 그랬어요. 수식의 무슨 관리자요? 이름 관리자. 요거는 틀렸을 때. 그래서 다시 하실 거면은 삭제하면 되고 바꿀 거면 뭐 누르세요? 편집 눌러서 고치시면 돼요. 오타 같은 거 나셨을 때는. 근데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평소에는 실수 잘 안 해요. 거의 다. 네. 근데 갑자기 또 시험 잡아갖고 또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시험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일 시험 보러 갔을 때 제일 싫을 때가 언제냐면
시험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감독관 나갖고 시험지 집어넣으세요 할 때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가 제일 싫어요. 왜냐면 그때 공기가 뭔가 무거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그 긴장해갖고 그때는 또 다들 조용하잖아요. 전 그 공기가 제일 싫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시험 안 보려고요. 원래 1년에 자격증 하나씩 땄었는데 조만간은 좀 쉬고 돈 좀 벌어야 돼서. 근데 좀 되면은 이제 다시 1년에 하나씩 따서 50개 따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저기 해보세요. 이제 4번. A3에서 어디요? I3.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번에는 A3부터 어디까지요? I3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 색에 무슨 색이요? 파랑. 여기까지 뭐 이렇게 크게, 글꼴 색이죠? 죄송합니다. 요거는 배경색이에요. 채우기색. 여기 글꼴색 오셔서, 글꼴색은 무슨 색이요? 파랑. 그 다음에 배경색은 무슨 색이요? 노랑. 그래도 요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그 페인트 통이 배경색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고 써 있는 게 글자색, 글꼴색이래요. 이렇게 고치시고 5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일단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A3부터 I12까지.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가셔서 무슨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B12, C12, I12. 근데 여기는 대각선이죠. 여기 가시면 대각선 없죠? 그래서 제일 밑에 뭐라고 있으세요? 다른 테두리. 그래서 다른 테두리 가셔서 여기 대각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각선 그려주시고 확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없는 거는 어디 가면 만들 수 있어요? 다른 테두리.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요?
대각선 같은 것들. 그리고 항상 선택하실 때 떨어져 있는 거는 뭐라고요? 컨트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몇 번이요? 3번. 일단 가는 위치까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A4부터 어디까지요? H11까지. 거기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역에 대해 순이익이 10,000원 이상, 그 다음에 4만원 이하이면서 할인율이 몇 프로 이상이요? 10% 이상.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뭐뭐 면서. 면서라고 나오면 AND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뭐 쓰라고 되어 있죠? AND.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조건부 서식. 제 거하고 위치가 조금 달라요. 제 건 앞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위치가 조금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규칙. 세규칙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세규칙 가면은 99% 여기입니다. 수식사요. 그 다음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조건이 다 맞아야 되면 AND세요? OR이세요? 네, AND예요. 그래서 AND. 그리고 여기는 AND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지문에 써 있어요. 뭘로 해라? AND로 해라. 그래서 AND 하시고 거기에 있는 순이익이 얼마 이상이요? 10,000원 이상. 그 다음에 얼마 이하요? 40,000원 이하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F4는 몇 프로요? 10%. 요거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3분 후에 같이 볼게요. 요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이 하잖아요. 이상은 괜찮아요. 어려워요, 이거. 못할 정도는 아닌데,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맞출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지금 볼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무슨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 나오면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F4 2번. F4 몇 번이요? 2번. 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AND 하셨죠? 그 다음에 항상 지문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순이익이 얼마 이상이요? 10,000원 이상. 그러면 여기 순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H 몇이요? 4.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 이하만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누르면 여기 달러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달러. 그래서 양쪽에 다 달러 있으면 얘가 안 움직여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비교해야 될 게 순이익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달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얘는 그냥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뭐냐면 검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F4 몇 번 누르라고요? 2번. 그래서 왜 F4를 2번 누르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2번 누르면은 딱 H 앞에만 달러가 옵니다. 맞죠? 그러면은 요거를 무슨 참조라 그래요? 아니요. 절대 참조는 달러 2개.
이거를 혼합참조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혼합참조. 절대참조는 첫 번째가 절대참조예요. 아까 우리 눌렀을 때 달러 다 들어온 거 있죠? 그걸 무슨 참조라 그래요? 절대참조. 그 다음에 양쪽 중에 하나만 들어온 걸 혼합참조라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걸 무슨 참조라 그래요? 그걸 상대참조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상대참조. 이런 게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H 앞에 달러가 있으면 이렇게는 못 가요. 왜냐면 H 앞에 달러가 있으면 H는 뭐 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겁니다. 근데 4 앞에는 달러가 없죠. 그러면 4는 뭘로 바뀔 수 있어요? 5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조건부 서식하실 때 F사 조건이요. 2번.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이라고 돼 있죠? 10,000원 이상. 이상이면 크거나 뭐하다? 같다. 얼마요? 10,000원. 치세요. 크거나 같다. 10,000원. 여기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거죠. 바로 여시고 보고 수능 찍고 F자 두 번. 그다음에 이상 크거나 부등호. 크거나 아니요. 네 아니요. 그건 작거나고. 크거나 같다. 네. 얼마요? 10,000원.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순이익을 한번 또 클릭하셔야 돼요. 네, 여기 또 클릭하고 F사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요번에는 40,000원 이하입니다. 이하면은 작거나 뭐하다? 같다. 얼마요? 40,000. 이거 왜 찍어주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찍어줘야 여기에서 비교를 합니다. 네, 안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비교 대상이 없죠. 그래서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쉼표 찍고 마지막으로 할인율이 몇 프로 이상이요? 10%. 그러면 여기 할인율의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또 F사 몇 번이요? 2번. 이상이면 뭐예요? 크거나 같다. 몇 프로요? 네, 10%. 그래서 그 앞에 거요. 처음에. 네. 그래서 10% 하시고 그러면 이제 조건은 끝난 거예요. 뭐는 끝난 거예요? 조건. 그리고 나중에 연습하실 때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연습을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알려줄 때는 뭔지 알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혼자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은 쫓아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답지라도 보고 왜 여기에서 이걸 선택했지? 왜 크거나 같다지? 이걸 혼자 좀 많이 되새기셔야 돼요. 네. 저하고 여러분들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저는 이 작업을 많이 해본 거고 여러분들은 아직 몇 번 안 해보신 거죠. 딱 그거 차이지 뭐 저라고 뭐 솔직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엔드가 뭔지 알고 나왔겠어요? 다 똑같이 응애응애 하고 나왔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꼭 가로 뭐 하세요? 닫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시작은 는이고 함수의 끝은 뭐예요? 가로 닫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서식으로 오세요. 여기 서식.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네, 표준색은 무슨 색? 파란색.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네,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인 꼴에 무슨 색이요? 파란색.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확인 하시면 끝.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꼭 F사 몇 번 눌러주셔야 돼요? 2번.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각 문제들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솔직히 서식에서 이거 바꿔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만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수식만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수식 만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지금 좀 나아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상 그러면 부등호 틀려요. 네. 머릿속에서는 크거나 같다는데 얘가 큰 건지 저게 큰 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특히 나중에 뭐 못하냐면요. 우리 이거 있었죠. 네, 이걸 같지 않다, 다르다. 근데 이거를 왜 못하냐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설명드릴 때는 저거 같지 않다야 그랬는데 다음에 문제 나오면 또 뭐예요?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반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는 계산 작업. 또 여기가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 합격이죠? 70점 이상 합격이에요. 몇 점 이상 합격이라고요? 70점. 근데 문제가 계산 작업이 5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5개. 100점은 몇 점이에요? 무려 40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40점. 여기 다 틀리면 그냥 문 열고 나오시면 돼요. 못 나오긴 하겠지만. 네. 참고로 실기는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옵니다. 필기는 같이 들어갔다 따로 나오는데 실기는 일반적으로 먼저 못 나가게 막아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는 맞춰야 안전빵이라고요? 네, 4개. 4개가 안전빵이고 마지노선이 3개예요. 2개 맞으면 거의 합격 확률은 엄청 낮아요. 왜냐면 2개 맞으면은요 6점만 더 틀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3개고 조금 여유있게 붙으려면 몇 개는 해야 돼요? 4개는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요 문제는 요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거기 그 1번 문제 보시면 스위치라고 보이세요? 이 함수가 2021년도 버전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은 작년 프로그램은 2016이었는데 2016에는 스위치라는 함수 자체가 없습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옆에다가 원래 여기에다 구해야 되거든요. D3에다가 여기 이 3에다가 저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필요한 게 우리가 스위치 라이트예요. 뭐라고요? 스위치 라이트. 그래서 라이트로 저거 갖고 와 보세요. S. 요거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 끝에 거. 뭐 갖고 오는 거라고요? S. 한번 해보세요. 모르시는 분은 기다리세요. 제가 또 설명 다 드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시험 문제가 1번하고 2번이 다 신규 문제예요. 2번에 있는 if s도 신규 문제예요. 1번에 있는 스위치도 뭐예요? 새로운 문제예요. 요거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일부러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거 만드시면. 이거는 또 안 돼, 또. 이건 안 됐나? 셀목으로 해야지.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라이트 함수가 무슨 함수죠? 어느 쪽? 오른쪽. 그래서 는 라이트, RI 치시면은 요 밑에 라이트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영어 보고 해야 돼요. 이게 시험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ITQ는 여기 가서 하거든요. 네. 근데 커말은 여기 가서 하면 큰일 나요. 여기 가서 하면 몇 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쳐야 돼요. 편한데 이걸로 못 만들어요, 몇 개를. 되게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면 ITQ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야 2개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는 많으면 함수가 막 5, 6개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FS로 연습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커마를 이걸로 연습하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손을 못 대요. 왜냐면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커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걸로, 요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텍스트라고 있죠? 텍스트가 뭐예요? 텍스트가 글자예요, 문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갖고 올 거죠. 그 얘를 뭐 하세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쉼표. 그러니까 이런 쉼표를 여기 가면 다 찍어주는데 이걸로 안 하는 이유가 이걸로 만들면 좀 복잡해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래서 배우는 과목에 따라서 좀 쓰는 게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요게 몇 자리 갖고 올 거냐예요. 네, 그래서 끝에만 갖고 올 거니까 몇 자리요? 한 자리.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뭐가 나오죠? S 나오죠. 그래서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몇 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요. 여기 제품명 밑에 클릭하시고 SW 치세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연습하시는데 SW 쳤더니 안 떠. 그러면 옛날 버전입니다. 요거는 20일 이후 버전에서만 떠요. 그래서 스위치라고 있는데 스위치가 뭐냐면은요. 1대1로 이거 나오면 뭐 갖고 와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스위치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뭐를 넣어주시냐면 아까 만들었었던 라이트 넣으세요. 뭐 넣으세요? 라이트. 그래서 RI 치시고 그냥 옆에는 연습해 보려고 그냥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올 게 요거였었죠. UT 뭐요? 100S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몇 글자 갖고 올 거다? 한 글자. 그 다음에 가로 닫으면 라이트 함수 끝.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져올 그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쉼표 찍으세요. 쉼표 찍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S면 뭐 갖고 오래요? 컴퓨터. 네, 큰 따옴표 S. 왜 큰 따옴표 쳐야 되냐면 라이트 함수는 텍스트 함수예요. 그러면 글씨는 앞뒤에다 뭐 붙이셔야 돼요?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또 쉼표 찍고 S일 때 뭐라고요? 컴퓨터. 그리고 또 큰 따옴표 하시고 컴퓨터. 여기부터는 거기에 있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S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쉼표 찍고 S 다음 뭐죠? 거기 보시면 T. 그러면 큰 따옴표 T. 그러면 T일 때는 뭐라고요? 프린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이면은 뭐요? 스캐너. 그거 순서대로 여기에다가 타이핑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요거 쳐보세요. 끝난 다음에 춤춰 꼭 찍고 있어요. 아니, 엄마 소비 안 해도 이따가 그거 하신다고 공부를 오늘 하실 거예요. 이거 내일하고 모레는 교육하시죠. 일단 급한 걸 먼저 꺼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위치 함수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를 이용해서 요걸 갖고 오겠죠. S하고 T하고 뭐요? R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S면 뭐를 갖고 와라? 컴퓨터. T면은 프린터. R이면 스캐너. 그리고 마지막 가로는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바로 안 쳐도 돼요? 네, 바로 안 쳐도 돼요. 그러면 마지막 가로는 누가 해준다고요? 컴퓨터가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줍니다. 수정의 내용을 적용할게요. 네, 그냥 얘 누르세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로 칠 건데 괜찮냐? 네, 그리고 우리가 괜찮잖아요. 해주는 거니까 공짜로.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하셨을 때 에러 뜨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면 기다려. 됐다. 힘이 여기에 큰점 앞뒤로. 나오셨나요? 네,
그냥 그거 예를 들면 이거 가로쳐놓는 거예요. 하시면 여기서 문자 넣으실 때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2번. 2번도 요것도 9버전에서는 안 떠요. 그래서 if s라 그래서 if 관련된 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if 관련된 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웬만하면 나옵니다. 한 10번 하면, 한 100번 하면 90번 이상은 나와요. if는. 그래서 if가 무슨 문이죠, 원래는? 조건문이에요. 뭐라고요? 조건문. 그래서 if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성이 조건 해놓고 참값하고 무슨 값이요? 거짓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 가지고는 두 개밖에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if 가지고 조건이 여러 가지일 때는 if를 하나 써야 돼요? 여러 개 써야 돼요? 여러 개 써야 돼요. 왜냐면 if 가지고는 몇 개밖에 못 만든다고요? 두 개. 근데 만약에 나는 5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if가 4개가 필요해요.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4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4개 쓰는 게 편해요? 하나 쓰는 게 편해요? 하나 쓰는 게 편해져. 그래서 나온 게 if s예요. 우리가 끝에 s가 붙으면 복수입니다. 뭐예요? 복수. 그래서 count if s야. 그러면 count가 개수되는 거예요. if는 뭐죠? 조건. 근데 조건이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끝에 뭐가 붙는 거예요? s가.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if ss. 그래서 요것도 조건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고 보험금이 200만 원이면 보험료 인상. 사고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뭐요? 인하. 그 외에는 뭐요? 공백. 그러면 조건이 2개예요. 보험금이 200만 원하고 보험금이 얼마요? 100만 원. 네. 그래서 나온 게 if 뭐라고요? s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로 오세요. 요건 같이 할게요. 여기 인상 여부에다가 는. 그 다음에 if 뭐요? s. 그래서 if s 하시고요. if 치시면은 요 밑에 s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요, 요 보험금이, 사고 보험금이 얼마 이상? 200만 원 이상. 그러면 크거나 뭐하다? 같다. 얼마요? 200. 심표 찍으시면 안 돼요. 못 찍으면 안 된다고요? 심표 찍으면 안 돼요. 그냥 2 치고 공 몇 개요? 6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할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 뭐요? 인상. 그래서 심표 찍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보험료 뭐요? 인상. 그래서 항상 글씨 쓰실 때에는 앞뒤에다 뭐 붙여라? 큰 따옴표 붙여라. 그래서 보험료 인상까지 일단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찍어요? 심표 찍어요. 이제 몇 번째 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사고보험금이 얼마 미만이면? 100만 원 미만인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져요. 그럴 때에는 위에를 누르세요. 네, 사고보험금 누르고 방향키로 밑으로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H3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안 눌러질 때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두 번째 조건은 얼마라 그랬죠? 100만 원 미만. 미만이면 작다예요. 그래서 작다 얼마요? 100만 원. 그래서 작다 100만 원 하시고, 그래서 숫자 칠 때 잘 되셔야 돼요. 100만 원이면 공 몇 개요? 6개.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뭐요? 인하.
그래서 큰 따옴표 보험료 인하. 그리고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보험료 인하고 이제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거기 뭐죠? 공백인데 그냥 공백을 쓰시면 안 돼요. 네, 여기에다가 true라고 치세요. 영어로 CRUE. RUE. 싱글 찍고요? 네, 쉼표 찍고 보험료 인하한 다음에 쉼표 찍고 true 치세요. 네. true가 뭐예요? 참이에요. 뭐라고요? 참. 네. 그래서 true를 치시면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참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다 조건 잡았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네. 나머지는 뭐라고요? 공백. 그래서 공백은 큰 따옴표 몇 개요? 2개.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if s 할 때 마지막에 공백 잡기 전에 마지막 거 잡기 전에 뭐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true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아니면 이 두 개가 아닌 나머지가 참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200만원 이상 잡았죠. 100만원 미만 잡았죠. 그게 아닌 나머지가 true 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값이 되는 거라고요? true.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다? 빈공간.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조금씩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로는 닫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채우기 엔터. 이렇게 인상이야. 그 다음에 없으면 뭐라고요? 빈공.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